등가속도 지수로 넣읍시다. 등가속도. 지난번에 운동 반응이 다 했고, 잘 풀리죠? 자, 오케이. 순서대로만 하면 됩니다. 말 안 듣고 그러지 말고. 자, 갑시다. 등 가속도 직선 운동. 이거는 지금도 외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등 가속도 직선 운동. 최근에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서 쓰진 않았는데, 이제 괜히 이제 설명하려고 굳이 좀 띄웠는데. 자, 하나하나 봅시다.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속도는 뭐라 그랬죠? 속도는 뭐라 그랬죠? 빠방. 빠방이죠. 오케이. 빠방이라는 거는 그게 변한다는 뜻인데, 어떤 식으로? 가속도가 일정하게 이제 변하는 거를 등가속도라고 그러고, 중요한 거는 가속도 나오면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이게 뭐 때문에 생기는 거다? 힘이. 그렇죠, 힘. 힘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럼 어떤 물체한테 힘을 일정하게 줘가지고 직선으로 움직이는 운동이라고 하는 거로 좀 해석할 수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맨날 볼 때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저 뜻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하면서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고 등 가속도 직선 운동. 그러니까 힘이 일정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고, 즉 가속도는 그럼 일정하겠죠, 이거는. 그렇게 일단 보면 되겠는데, 그러면 운동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일단 직선 운동이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처음에 출발했다가 점점 뭐가 되는 운동? 빨라지네.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겠죠. 요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빨랐다가 뭐가 되는? 느려져서 0을 찍고, 끝날까요, 혹시? 뒤로 가겠죠. 그래서 다음에 뒤로 가겠죠. 다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점점 빨라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 보면 되겠는 건데, 얘는 계속 빨라질 거고, 얘는 언젠가 뒤로 돌을 건데, 그러니까 얘는 일단 운동 방향이 무슨 방향? 운동 방향이. 오른쪽. 운동 방향도 플러스 방향이고, 가속도 방향도 오른쪽. 플러스 방향. 같은 방향이니까 제로 방향처럼 이렇게 빨라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힘을 어디로 주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주고 있으니까 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거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오른쪽으로 점점 빨라지는. 그러니까 운동 방향하고 습시다 운동. 요거를 이제 운동 방향. 운동 방향. 요거는 힘 방향인데 그게 이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그래프로 표시하고, 다른 경우는 이제 그래프가 이제 해석이 그냥 반대로만 되는 거니까 문제 풀 때 응용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물리 문제 풀 때 잘 풀라 그러면 무슨 그래프? 속도 시는 거. 좀 VT 그래프. VT 그래프로 그리면 되는 거고. 근데 공식 3개 나와요.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AS는 V0 마이너스 V0 제곱, 이런 거 나오거든요. 공식 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식이 별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일단은, 자, 이렇게 쓰십시오. 속도 시각을. 무슨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이게 헷갈릴까봐 세로 쭉 가로쭉 한글로 적어주는데, 이거 헷갈릴까봐. 0초일 때부터 속력이 있는 게 있을까요, 선생님? 0초인데 속력이 있다. 있죠. 총을 팍 쐈는데 그때부터가 0초라고 생각하면 속력이 있죠. 그런 건 없지. 모든 물체가 0에서부터 출발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속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속도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얼마나 그러냐면 요거를 지금 V0, 요걸 V0. 오케이, V0를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걸린 시간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T, 이거 되겠죠? T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겠죠. 가속도 이렇게 A라고 쓰고, 오케이. 그리고 또 나중 속도, T일 때의 속도라고 하는 거, 좀 삐뚤죠 요즘 이게. 요렇게 해가지고 T초일 때의 속도라고 하는 거를 V, 그러니까 V는 점속도, V0가 점속도, V가 나중속도, 기울기가 가속도, 그리고 T가 시간이고, 그럼 요 면적은 이동 거리, 대충 변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차피 직선 운동이니까 이동 거리가 커내놓고, 이거를 번역한 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세개 그래프일 수밖에 없는데, 자, 첫 번째 무식 제가 써볼게요 그냥. 첫 번째 V는 V0 플러스 AT, 됐죠? V는 V0 플러스 AT. 기계적으로 외워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두 번째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세 번째라고 하는 거는 이거 시간 없을 때 쓰는 거예요. 뭐 없을 때? 시간 없을 때.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간 없죠.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고 시간이 없죠 진짜. 그러니까 1번, 2번 공식 써본 건데 이게 얼마나 단순한 식이냐면 일단은 좀 하나 적어보면 V는 동속도, 나도 나중 속도, V0는 처음 요거는 이제 처음 속도, 처음 속도. 그리고 A는 가속도, T는 시간. 시간, S는 여기서는 그냥 이동거리가 방금 저거는 이동거리. 그러면 좀 몰만한 거 없죠. V제로 설명했지, T 설명했지, A 설명했지, 다 알죠 그냥. 이렇게 나온 거를 보면 되겠는데, 자 이거를 X축, Y축으로 둔다면 이거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Y는 AX 플러스 무슨 꼴? B꼴. 여기서 A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기울기라 그러는데 여기 기울기 A가 요 A는 그냥 우연찮게 똑같은 겁니다. 그냥 우연찮게. 우연찮게 똑같은 거고 요 B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흔히 Y 절편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걸 그냥 X축 Y축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그럼 V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그냥 앞에다 쓰면은 V0가 되겠고 요걸 뒤에다 쓰면은 A, T X축의 시간이니까 첫 번째 공식은 그냥 저거 그 그래프를 그냥 해석하는 것밖에 없어요. V는 V0 플러스 AT 이렇게 유도할 수 있겠고 두 번째 공식이라고 하는 거 요거 두 번째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게 조금 잘라보면 면적을 구한다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 면적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네모 면적 플러스 뭐죠? 그렇죠.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 게 세모 면적이죠 이렇게. 그럼 끝났네. 왜냐면 여기가 얼마? T 여기가 얼마? V죠. V0 여기가 얼마? V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왜? 길이라고. 그럼 잘 봐요. 저기 V-V0 좀 복잡 쓸 수. 절대가. 그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지. AT잖아. 수학생 AT잖아. 그러니까 요거 뭐 여기 없는데 여기. 그 V. 그러니까 V는 Vz 플러스 AT. 그렇죠. V는 Vz 플러스 AT. 전부 다 애들 물어보면 10종 8종 아까 뭐라고 했죠? V 마이너스 V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게 AT. 그럼 끝났네. 지 면적은 얼마 딱 봐도 얼마? V0 T죠. 가로 세로 곱했으니까. 이런 삼각형이니까 그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때려주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하면은 ATT니까 AT의 제곱. 됐죠. 이러면 1번 공식, 2번 공식 끝났고. 근데 공식 외운다고 해도 어차피 그래프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저거 외운다고 뭔가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저거 외우는 것보다 그래프 그리는 게 더. 그리고 3번 공식은 잠깐만요. 이거 1번이었고 2번이었고 3번 공식은 1번, 2번 짬뽕인데 일단은 1번 공식을 조금 바꿔주면 T로 조금 바꿔주면 V-V0고 이거 A를 나눠준 거죠. 이거 보이죠 이거? 뭐 단계적으로 안 되겠죠 이거는? 이걸 어디 집어넣냐면 이걸 2번 공식 집어넣는 거. 그러면은 S라고 하는 거를 일단 이거 T로 묶어내면은 V0 플러스 2분의 1 AT 이래 되겠죠. 이렇게 여기다 이제 뭐 집어넣는 거. 요거 집어넣죠. 요거 집어넣는 거. T.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그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차근차근 V-V0를 A로 나눠주고 곱하기 V 플러스 2분의 1 A 곱하기 얼마? A분의 V-V0 누구 날아가고 보이죠 지금? 왜 날아가고 있고 꺼져? 사라져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거를 이거 2분의 2로도 똑같죠? 그럼 결국은 이거 다 없애면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플러스를 바꿔서 똑같이 없애버리고 남는 게 여기 그러니까 V0 V 마이너스 V0인데 또 플러스 2V0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남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S는 어떻게 V 마이너스 V0 곱하기 A 오른쪽에 뭐 남죠? 2분의 V 플러스 V0죠. 그럼 이제 이 양쪽으로 옮기면 되겠네. 그래서
합차 공식이죠. 이게 합차 공식. 그래서 EAS는 V0 마이너스 V 제곱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제곱 이렇게 식 유도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세 개 공식 유도가 됐고 뭐 다 정리할 수 있는데 유도하는 게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그냥 저렇게 외우라 그러면 책임감 없어 보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 등가속도 이수 없는 공식이라고 보면 되겠고 근데 이것보다 사실 더 쓰는 게 있어요. 이거 더 많이 쓰는 게. 더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평균 속도인데 평균 속도. 이 평균 속도 뭐라 그러면 애들이 이게 되게 쉬운데 이걸 잘 못 구하는데 자 봅시다. 일단 평균 속도를 뭐라 그러면은 결국은 평균 속도를 이렇게 뒤에 바를 붙여요. 바 평균 바를 이렇게 쓰고 걸린 시간분에 뭐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 동그리에서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쓰면은 이게 뭐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하수들이 쓰는 방법이죠. 하수들이 쓰는 방법이고 이러면 안 되고 뭐 하면 좋겠어요? 근데 좋겠어요. 이거 하지 말고 저희 시간 그래프에서 매니션 그래프에서 두점 연결시키고 교류하자. 아 그거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거를 뭐라 그럴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물어봅시다. 2m/s로 달리고 있었어. 가속도가 일정하대. 붕 빨라져가지고 얼마나 그럴까? 22m/s가 된다고 칩시다. 평균속이 얼마죠? 10초 얼마 더 달랐는데 시간 이게 헷갈리나? 다시 좀 쉬운다. 12 12겠죠? 12 12겠죠? 다시 4m/s였다가 붕 빨라져가지고 10m/s가 되었다. 평균 얼마? 7 지금 무슨 정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시간 정도 그렇죠. 시간 정보 없고 필요 없죠 이거는. 그냥 느낌상 가운데 같죠. 그 가운데예요 가운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냥 V 플러스 V0 플러스 V 나누기 2 이러면 돼요 그냥. 이게 훨씬 쉽고 편한데 애들이 뭐 이렇게 구해서 틀린다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아까 말했지만 시간이 전혀 필요 없어요. 어차피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처음과 끝에 딱 중간 값이라고 보면 되겠고 즉 결론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무슨 속도? 중간 속도라고 하면 되죠. 왜 그러냐면 얘와 얘 딱 가운데 여기 숫자가 얼마예요? 여기 숫자가? 2분의 V 그렇지. V 플러스 V0 나누기 2죠. 그럼 이 속도로 쭉 가가지고 만든 요 주황색 네모 면적이나 기존에 저것도 사다리꼴이라 그러죠. 사다리꼴 면적이나 차이가 없으니까 평균 속도는 이렇게 써도 관계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훨씬 중요해.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이런 짓을 하고도 안 되고 이 초고수들은 이렇게 중간 속도가 평균 속도다. 이게 되게 중요해. 책에 나와 있는 그 유도 공식 부분 막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 일단 속도 시간 그래프를 봤으면 다른 것도 유추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거리 시간 그래프 그리고 가속도 가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일단 아까 정의하기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애라 했으니까 일단은 속도가 처음 있든 없든 거리는 0이 출발하겠죠. 그래서 귤 요렇게 점점 빨라지네. 이렇게 그림을 그래 대충 그려야 되겠고 가속도는 어떤 특정 값이 있으면 요렇게 안 변해야 되겠죠. 지금 정의 자체가 힘이 일정한 거니까 가속도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두 개 그려지는 건데 이거 두 개 그리는 것보다도 저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렇죠. 이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 이렇게. 그 밑에 별표는 좀 쳐놓고 요거 좀 따라줘요. 요거 따라줘. 오케이. 넘어갔어. 자 이제 마지막에 뉴턴의 운동 제3법칙 갑시다. 뉴턴 운동 제3법칙. 지난번에도 슬쩍 설명했죠. 슬쩍.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제 법칙 3법칙
뉴턴 운동체 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무슨 법칙? 무슨 법칙이요? 작용만. 영어 얘기했죠 지난번에. 작용 반작용 법칙. 이 작용 이거는 뭐라고요? 뭐지? 액션. 액션. 반작용. 리액션. 자 물어봅시다. 누가 먼저가요? 같이 하나? 오케이 완벽한 오케이 오 요 둘은 완벽한 뭐 완벽한 동시로 봐야 돼.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야. 그러니까 내 같으면 내가 저기 저명한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데 내가 물리학자면은 상호작용 법칙 그러겠다. 상호작용 법칙.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동시라고 하는 게 일단 상호작용인데 상호작용. 얘는 액션, 리액션, 얘는 인터랙션. 스펠링 맞겠지 뭐. 자,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완벽한 동시로 봐야 돼요. 그리고 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벽 같은 게 있다고 칩시다. 벽이 있어요.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런 게. 자, 이게 뭐냐면은 이 뭐겠어요 이거? 손이요 손. 네, 벽을 손으로. 얘들 발 이러던데 손입니다. 벽이고 손. 그러면 지난번에 말했지만 서술할 수 있는 게 요렇게 작용하는 힘을 어떻게 서술할 수 있어요? 주어 목적어 집어넣어서 서술을 할 거야. 손이 벽을. 오케이 손이 벽을. 벽을 미는 힘. 자 이런 식으로 서술할 수가 있으면 돼요. 뒤에 서술을 빼고 손이 벽을 미는 힘. 주어 목적어 집어넣어서. 그러면은 요 힘을 어떻게 서술할 수 있어요? 힘. 벽이 손. 벽이 손을 미는. 벽이 손을 미는. 자, 지난번에 말했는 것처럼 누가 먼저 말할 수 없어요. 이거 없어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손으로 벽을 누르면은 어떤 책이 그런 책도 있더라고. 내 손에 의해서 벽이 살짝 압축이 된대. 그래가지고 벽이 그걸 보고 나려고 해서 밀어낸다. 뭐 이런 책이 있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완벽한 동시, 완벽한 동시.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거 알겠지만은 결국은 주어하고 뭐 반대 관계? 주어랑 목적어가 반대냐 아니냐 그거만 찾으면 되겠고 세상에 이렇게 홀로 존재하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전 세계의 모든 힘을 다 더하면 몇 개? 전 세계에 있는 네? 하나. 에이 이상한 말을 하고 이 센스가 없어 사실.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힘을 다 더하면 그 힘의 개수는 몇 개? 다 하면. 전 세계 모든 힘 다 더하면 몇 개? 형. 짝수개. 짝수개가. 홀수개가 아니고 짝수개. 이런 센스. 짝수개. 이거 왜냐면 모든 힘은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인데 너무 찾기 쉬운데 사실은 이걸 못 찾아가지고 좀 헤매는데 일단은 특징을 쓰라 그러면은 일단 주어 목적어가 반대라는 게 가장 크고 정의 좀 했고요. 특징 첫 번째. 또 두 힘의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은 두 힘일 수밖에 없죠. 한 힘일 수가 없어요. 세 힘일 수도 없고 두 힘의 크기가 같다. 동의. 요거 알아야 돼요. 두 힘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두 힘의 방향이 어떻다? 반대. 오케이. 두 힘의 방향은 완벽하게 반대고 세 번째 특징을 쓰라 그러면 이런 말 쓰는데 원래 힘이라고 하는 거는 뭐로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화살표를 표시하지. 요렇게 있으면 힘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힘의 3요소. 힘의 3요소라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가 작용점. 힘이 시작되는 부분. 작용점. 그래서 내가 문제 풀 때 그림 보면 되게 이상한 것들 많은데 보면 약간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 뭐 길에 물차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을 이렇게 준다. 뭐 이런 그림 있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되지. 뭐 공중에 힘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래 그리면 안 돼 원래는. 힘을 그리면 그리면 안 되고 뭐 요렇게 그리는 거 말이 되지. 힘을 여기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는 말이 안 돼 사실. 그러니까 작용점. 그 다음에 힘의 작용점. 요거는 길이를 이제 힘의 크기. 그리고 요거는 힘의 뭐 방향을 뜻하는 건데 하나가 더 있어. 이건 힘의 3요소인 거고 여기랑 관련된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연장선. 무슨 선? 연장선. 이 연장선은 3요소는 아닌데 그냥 작용선이라는 작용선. 작용선. 그러면 특징 얘랑
오케이, 동일 작용선상이 돼요. 동일한 거요? 동일한 작용선상에 있다. 그리고 네 번째 합력 얼마?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역 아니라 했죠. 역 아니라 했죠. 왜? 자, 똑같은 질문 또 하는데 시간 지나고 까먹게 되는데 아니 얘는 벽을 미는 힘이야. 얘는 선을 미는 힘이야. 대상이 다른데 어떻게 합쳐? 못 합치지. 그러니까 합력 얼마게 이런 질문하면은 이건 질문 자체가 어떻다? 이건 질문 자체가 틀렸다. 그러니까 합력을 구할 수가 없어요. 대상이 다른데 어떻게 합을 구할 수 없죠. 아니 예를 들어서 누가 와가지고 쌤 머리 이렇게 밀어. 옆에서 너 누가 그렇게 밀어. 그럼 이제 그건 구할 수 있는데 내가 내 머리 밀고 쌤이 못 하잖아. 목적어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 큰일 난다는 거.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런 문장이잖아요. 합력은 0이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동그라미 그리는데 아니에요. 0일 수가 없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작용 반작용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건 접촉해야 되는 상황이죠.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작용 반작용은 접촉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소설만 어떻게 되는데? 소설만 반대로 되면 돼요. 그러니까 좀 지우고 소설을 반대로 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달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생각하잖아요. 달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먼데, 자, 지구라 칩시다. 요거는 달이라 칩시다. 근데 실제로 되게 멀어요. 이 달이라고 진짜 멀어요. 크기는 한 반지름 한 4분의 차이 나는 4분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 그리면 안 되고 한 대충 이쯤 그리면 진짜 멀리 있어요 사실은. 달하고 이제 대하고 지구 사이가. 서술은 할 수 있겠죠. 자, 요 힘 써봐라 그러면 누가 누굴 당기는? 달이 지구. 오케이,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 이럴 수 있을 거고. 그럼 동일 작용성상에 이런 힘이 있겠죠. 크게 어떻고? 같습니다. 이거 뭐 달 작다고 덜 당기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건 지구가 누구를 달을 잡아당기는 힘인데 그 크기는 완벽하게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의심스러워하는데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리고 그럼 이 힘도 있고 이 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무게중심이라고 해서 무게중심, 센터 오브 매스라고 해서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무슨 망치 같은 걸 집어던지면 그냥 이렇게 안 날아가죠. 돌면서 날아가잖아요. 근데 꼭 중심점을 하나 딱 가지고 돌아가. 고점을 회전을 안 해. 얘도 마찬가지. 지구라고 하는 거랑 얘는 한 덩이처럼 온다 그러면 얘도 얘 주변을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얘도 달 주변을 잠깐 돌아요. 그게 어디냐면은 얘랑 지구에서 한 3분의 1점 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요 점을 중심으로 얘가 도는 거고 지구도 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약간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실제로 약간 그래도. 그러니까 그러는 건 딴 얘기고 어쨌거나 저거 접촉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접촉 안 해도 되죠. 그래도 작용 반장에 설명할 수 있죠. 누가 먼저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누가 먼저란 말을 할 수 없어. 아니 달이 먼저 당겼을 리도 없을 거고 지구가 먼저 당겼을 리도 없을 거고 저건 똑같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미신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 접촉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가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게 절대 아니라고. 그냥 저렇게 반대로만 서술되면 된다라고. 오케이. 그리고 요거랑 비교해서 나오는 게 힘의 평형이 힘의 평형. 일단 우리 책에 작용 반작용은 책에 서술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그 뭐 FAB 마이너스 FB에 적혀져 있잖아요. 그건 신경 안 써도 되고 우리가 그냥 서술을 손으로 써가지고 서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근슬쩍 이 파트가 자꾸 손으로 써가지고 서술할 줄 알면 풀리는데 그거 귀찮아가지고 이제 애들이 문제 풀다가 다 틀리죠. 그거 조금만 약간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일단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제 그 얘가 나오는데 작용 반작용 한번 봐봐요. 로켓이 가스를 미는 힘, 가스가 로켓을 미는 힘. 뭐 반대? 주목조 반대. 사람이 바닥을 미는 힘, 바닥이 사람을 미는 힘. 주목조 반대죠. 누가 먼저는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먼저 밀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 더 물어보자. 이걸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사과를 못 쳐놔. 그러면은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죠.
근데 왜 지구는 사과를 안 달라붙죠 이렇게? 질량이 가벼워서. 질량이 가벼우면? 그게 그치 힘이 적어지니까. 아닌데. 힘이 같잖아 봐. 자,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거하고 사과가 지구를 생기는 게 분명히 똑같아요. 근데 맨날 첫날 사과가 지구에 달라붙지 사과에 지구가 달라붙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거면 조리게 설명을 잘 못해 애들이. 힘이 지구가 더 센갑다 뭐 이런 소리 하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아까 말했지 분명히 똑같거든요. 달라붙는 이유는 너무 단순한 게 그 힘의 크기가 같아서 그래요. 힘의 크기가 어떻다? 힘의 크기가 어떻다? 같아서인데 자 F는 MA 씁시다. 자 F, MA를 내가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뜻을 알고 쓰라는 건데 일단은 서로 주고받는 힘, 뭐 사과가 지구를 당기든 뭐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든 그 힘의 크기는 어때요? 똑같죠. 그런데 지구하고 뭐 지구 대 사과라 그럴까? 지구하고 사과의 질량비는 당연히 누가 훨씬 커요? 지구가 훨씬 크지. 지구가 질량이 훨씬 크니까 지구가 그러면 이게 값이 똑같다 그러면 가속도는 사과가 클 수밖에 없죠. 근데 질량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가속도가 보여도 얘는 가속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모두 안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같기 때문에 사과가 떨어진다고 해요. 더 크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말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개념들을 좀 떨쳐보내면 물리 다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오개념이 자꾸 자기 혼자 머리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꾸 이런 말하면 좀 그렇게 하는데 엄마한테 자꾸 어릴 때 우리한테 이상한 말 하잖아. 우리 엄마도 그런 소리 하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면 머리부터 떨어진대. 뭐 왜 그러니까 머리가 무겁대요. 아니 머리 빼면 이 몸통이 너무 무겁지 않을까? 아니 그럼 스카이다이빙 사람도 뱅글뱅글 도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무겁다고 빨리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오케이. 그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작용반장과 힘의 평행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힘의 평행은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자 봅시다. 이거 하고 자 바닥이 이렇게 있어. 물체가 이렇게 있어. 자 지구상에 있는 물체는 기본적으로 뭐를 가지고 있죠? 중력 가지고 있죠. 봐봐야죠. 자, 요 힘이라고 하는 거를 F1이라고 합시다. F1은 어떻게 서술할 수 있어요? 지구가 물체를 잡아서. 지구가 물체를 어디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딱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체가 바닥을 누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지, 누를 수 있지. 다시 물체가 누구를? 바닥을 어디로 누르는 힘? 바닥을 위로 밑으로 누르는 힘이라고 하면 되겠고 그럼 자연스럽게 누르면은 반작용이 해가지고 바닥도 물체를 어디로? 위로 떠받칠 수 있죠. F3를 소설하라고 어떻게 소설할 수 있어요? F3를 소설하라고 그러면 누가 누구를? 오케이 바닥이 물체를 어디로? 위로 떠받치는 힘이다 라고 보면 되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 물체는 일단 지금 뭐하고 있다? 정지하고 있고 그러면은 합력이 얼마다? 0이죠. 합력이 0. 0을 만드는 두 힘이 F1, F2, F3 중에서 누구 빼고 두 개가 저걸 0을 만들까요? F3하고 V. 알지? 잠깐만. 왜 저걸 어떤 힘 때문에 물체가 멈출까요 지금? 작용 좀 같아야 되잖아. 이거 자꾸 생각해봐야 돼.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물로 딱 틀려요. 자꾸 생각해봐야 돼. 누구 의해서 저 물체가 멈추고 있다. 1,3. 그렇죠. 왜냐하면 물체를 밑으로, 물체를 위로. 목적은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은 어쨌거나 F1, F2는 크기가 어떻고, F1, F3 크기가 어떻고? 같죠. 근데 얘는 또 뭐랑 거랑 똑같아요 이거. 작용 반작용으로 똑같죠 이거. 그러니까 힘 다 똑같은 거예요. 셋 다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1, 3가 무슨 관계? 힘의 무슨 관계? 평행 관계. 전화 못해? 자, 힘의 평행 관계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렇게 저기 힘의 평행 관계라고 볼 수 있고, 힘의 평행 관계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합력이 0이 나올 수 있어요.
다시 얘는 합력이 얼마다 말할 수 없다. 없는 거. 힘의 평형은 힘이 0이다라고 말할 수 두 힘일 때예요. 두 힘일 때. 뭐 세 힘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거 두 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저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아까 F1 어떻게 해석했죠? F1 어떻게 해석했죠? 지구가 무슨 당 그걸 이제 두 글자로. 무슨 력? 다시 지구가 물체 잡아당기는 중요. 중력이죠, 그렇죠? 중력. 그럼 F2는 뭐겠어요? 아, 나 F3는 뭐겠어요, 일단? 네 글자예요. 지난번에 말은 했을 수 없이 수직으로 대항하는 힘이라고 해서 수직항력. 노말포스라 그래서 수직항력. 보통 N으로 많이 쓰는데 요즘 이것도 잘 안 쓰는데 수직으로 대항하는 힘. 그러니까 지금 책상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를 떠받치는 힘 이런 거예요. 오케이, 내가 서 있으면 바닥에 나를 떠받치는 힘 이런 거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러면 중력과 누구가 힘의 평형관계? 저 수직한 그렇죠. 그게 힘의 평형인데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이거. 이거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저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겠고. 그럼 F2는 뭘까요? F2 이거 두 글자로 말할 수 있어요. 누르는 이 꼼꼼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쓸데없이 막 쓰고 있거든. 무게. 오케이, 무게. 이게 무게야. 근데 아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F1과 F3가 똑같다 그랬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F2랑 F3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그리고 얘랑 다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력과 무게가 같은 말인 줄 알아. 엄밀한 뜻은 무게라고 하는 거는 바닥을 누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중계에 올라서야 체중계 값이 나오잖아. 그렇죠? 누르기 때문에 생기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달에 가면은 이게 6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는 6분의 1 수준밖에 못 누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틀림 말할 때 무게의 정의를 말해라 그러면 중력의 크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돼? 같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고. 뭐 올려져 있거나 이러면은 무게가 좀 바뀌거든요. 그거랑 좀 다르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은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일단 F1, F3인데 첫 번째 두 힘의 크기가 어떻죠? 동일하죠. 오케이. 두 번째 두 힘의 방향은 반대죠. 반대. 세 번째 동일 작용 현상이 있다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좀 느낌 이상하죠. 약간 했던 것 같죠 왠지. 동일 작용 현상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어디냐면은 얘랑 똑같이 있어요. 분명히 내용은 다른데 요거는 공통점으로 봐야 돼요. 공통점이고 그리고 차이점을 좀 쓰라 그러면 합력이 얼마다. 오케이, 얘는 합력이 0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얘는 합력이 얼마다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고 그래 찾는 요령은 얘는 주어 목적어 반대인데 얘는 뭐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면 돼요. 뭐가 일치하는지 오케이, 목적어의 일치 여부 요거를 따져가지고 우리가 힘의 평형관계라고 하는 거랑 작용 반작용을 좀 구별해줘야 돼. 이거 두 개 좀 잘 봐야 돼. 애들 진짜 헷갈렸는데 이건 뜻이 전혀 다르죠. 이거 보고 합력이 0이다 말할 텐데 이거 합력이 0이 안 되고 그런 것처럼. 오케이, 그래서 우리 책에도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봐봐요. 이쁘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이쁜 거를 막 표 만들어서 외운다 될 게 아닐 것 같죠?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 반대면 같은 작용 현상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아까 말했지만은 합성할 수 없다. 그렇죠. 합력이 얼마냐고 물어볼 수 없고 제가 합성하면 얼마나 온다? 0이 나올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데? 마지막 이걸 많이 봤을 건데 뭐야? 이건 좀 모르겠는데 꼭 봐봐요. 그리 보면 알겠지만 꼭 지구가 이래 생겼고 그 위에 뭐가 있죠? 책상이 있어. 근데 그런 책상 요즘 잘 안 써. 곤돌처럼 생긴 책상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아니 근데 고인돌이 진짜 고인돌이라며. 고여있는 돌. 뭐 그렇다더라고. 고여있는 돌이 고인돌이다. 이렇게 하고. 와, 또 책이 한 번 이렇게 있어.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대상은 책. 책은 계속 뭐하고 있죠, 이거? 책은 뭐하고 있다? 정지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요렇게 되는 힘을 F1이, 조금 너무 위에 버렸네. 잠깐만요. 너무 위에 있네. 화살표 때문에. 요렇게 주세요. 요런 힘의 힘을 F1이라고 그럴 수 있고, 아까 뭐라 그랬죠? 지구가 책을 담는. 오케이, 중력. 그러면은 요 힘은? 책이 지구를 담는. 그렇죠. 그 무슨 관계? F1 F1, F2 무슨 관계? 평행. 아니지. 주어 목적 관계잖아. 그저 작용만. 저기만 작용. 그거 하면 되겠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 책이 바닥을 누르겠죠. 이걸 F3라고 하면 되겠고. 그럼 책상에 자연스럽게 책을 떠받치겠죠. F4 수직 방향으로 그러면 되는 건데. 다시 한번 하나 서술해 볼게요. 이렇게. 자, 우리 책의 서술은 똑같이 싶은데 F1. F1이라고 하는 서술하게 되면은 지구가 누구를 책을 어디로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 F2라고 하는 거는 책이 누구를 오케이 지구를 위로 잡아당기는 힘. F3는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 이런 연습을 좀 해야 돼. 이런 연습을 알잖아.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눈보다 소리 빠르다. 소리 눈보다 빠르다. 말 같죠? 예비 중학생, 예비 고1, 1년 애들이 아직 공감을 못하는데 고등학생들은 공감하잖아요. 수학 애들 모두 소득 빨리 된다는 거. 그 다음에 F4라고 하는 거는 책상이 누구를 오케이, 책상이 책을 위로 떨어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힘을 좀 분석해 보면 요거 주어 목적어 반대 관계죠. 얘도 주어 목적어 반대 관계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요 둘은 무슨 관계다? 작용 반작용 관계고, 얘들도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관계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오늘의 주인공은 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책을 멈추게 하는 두 힘은 누구? 책을 멈추게. F4. F4. F2. 아니 책을 봐야지. 책을. 아니 목적어를 보라니까. 우리가 힘의 평행은 평행 찾는 거잖아. 평행은 무조건 목적어와 똑같은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요 둘은 무슨 관계? 힘의 평행 관계. 제가 정지되어 있는 게 증거니까. 힘의 평행 관계. 요거 보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F1을 어떻게 서술할 수 있죠? F1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중력이라 그러죠. 중력이라 그러는 거고, F4라고 하는 거는 수직항력. 그러니까 수직항력과 중력이 무슨 관계? 힘의 평행 관계. 뭐 이런 똑같네. 중력과 수직항 관계, 힘의 평행 관계. 이거 똑같다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F3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러죠? F3는 아까 말했지만 책의 무게. 무게라고 하는 거랑 수직항력이 작용반작용. 사실 얘도 중력이기 때문에 따라하면 몇 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으면 문제 풀기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아하지 말고 정리만 좀 잘하고 목적어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찾는 게 이제 힘의 평행 관계. 그 주어 목적어가 반대냐 아니냐를 찾는 게 작용 반작용. 이게 제일 쉬운데 그렇게 분석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렇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